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오늘 6월 모평이 있었어요. 자, 같이 총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모의 평가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그리고 신경도 많이 쓰였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면서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우선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자, 그것이 정말 좋은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습에 의해서 이제 결과까지 좋으면 좋겠는데 이 수학 시험지를 보면 약간 어떤 면에선 여러분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시험지의 구성이라든지 위치 이러한 것들이 조금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안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좀 더 세심하게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전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개념은 중요하고요. 여전히 이 유형보다는 원리에 집중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겉모습이 조금,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뚝심 있게, 세심하게 그것을 읽어내고 파악했다면 이전과 거의 같은 것들이더라. 자, 그 안에서도 뭐 굳이 하나의 차이점을 꼽아보자면 도드라지는 것이 하나 있기는 해요. 이 독해 과정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집중했던 학생들이 유리할 시험지였다.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이해 나갈 때 문제를 읽고 풀잖아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독해하고 풀이 및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서두르는 친구보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공부한 친구, 이 부분을 열심히 문제 안에서 천천히 살폈던 친구, 그 습관이 있었던 친구 유리하더라 이거예요. 유형보다는 원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개념이 여전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인 겁니다. 뭐 그냥 간단히 예를 들자면요. 10번 문제 뭐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10번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빨리 계산을 서두르게 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랜덤한 길을 가게 되잖아. 이게 왜 저번이 9파이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게 돼요. 자, 근데 독해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써주자 이거야. 특히나 내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뒤에 있던 게 앞에 나왔어. 뭐 당황할 게 없는데 사실. 만약 그게 당황스러웠다고 치자고. 그럴수록 문제를 왜 저번이 주어졌어? 뭐랑 관계 있지? 아, 사인 법칙과 관계가 있구나. 왜 저번에 반지름이 3이다? 그리고 걔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아, 가나 조건에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12번이나 15번 등 뒤에 있는 문제들에서는 보다 더 여러분이 이 독해 과정에 신경을 쓰고 스스로 믿음을 갖고 개념대로 행동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세심한 독해가 정말 필요한 그런 시험지예요. 그리고 이 6월 모의평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지금 뭐 내가 잘 봤다 못 봤다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좋은 연습이라 그랬어.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올해 수능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 내가 제대로 해낸 거, 제대로 해내지 못한 거, 문제 안에서 묻고자 하는 거 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낼 방법. 나아가서는 다음 시험에서는 어떤 것도 신경 써야 되겠구나까지가 모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 시험지가 어땠는지를 살피고 내가 시험장에서 해낸 것과 못한 것을 그걸 잘 구분해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달려야 될 시간이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12번도 15번도 이 독해 과정 매우 어려웠잖아요. 사실 어렵지 않은데 자, 수원에서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간단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금세 볼 수 있겠지만 자, 문제 안에 길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 방향으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계산을 했단 말이지. 그 좌표를 모두 계산하는 것이 언제나 나쁜 방법은 아닌데 문제 안에서 내가 읽어낸 독해해낸 개념대로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문제풀이의 계산 및 과정이 길어지는 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원은 주로 이 풀이 구간의 길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발견적 추론이므로 하라는 대로 행동했을 때 최선의 풀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모르지 않았다면 이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독해해낸 것 그리고 개념으로 공부한 것 거기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수2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문제에 좀 어려워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한 것을 내가 한 번에 단숨에 모든 걸 찾아내려고 하면 당연히 그 무서워 보이고 화려해 보였던 내용들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2 무엇인가요? 수1이 발견이라고 하고 수1이 행동이라고 한다면 수2는 놀리지 않아.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거 임으로 이거일 수밖에 없다. P이면 Q이다. 자, 문제에 주어진 녀석 너의 역할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았으면 이래서 이렇다.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임으로 이거일 수밖에 없다. 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자, 공부했던 개념대로 읽어내고 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해설 강의 및 올해는 아예 이 내용에 대해서 백드럼 강의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6월 모평 후 그리고 9월 모평 후 두 번 모두 충분히 이 문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까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 안에는 몇몇 수치나 이런 것들 막 3, 0 왜 그랬었지? 이게 큰 역할을 안 한 것 같은데 더 생각해 봐야 됨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평가원이 9월 모평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 라고 한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까지를 모두 뭘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 내가 공부한 대로 문제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장에서 당황했을 때 나에게 나오는 서두르게 되는 습관, 비효율적인 풀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게 되어버리는 그 순간들을 이 안에서 미리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모든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지 안에서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6월 총평 같이 마치도록 하고요. 자, 남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드러난 문제점 충분히 확인하고 충분히 다 대비할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느냐, 수능 시험을 결정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